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읍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천과 서천 등 4개 하천이 광양만으로 연결되는 기수역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광양시가 합강유역에 대한 생태보건 사업을 통해 환경친화형 도심 하천 조성을 추진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천과 서천, 억만천과 인덕천 등 4개 하천이 만나 광양만으로 연결되는 광양시 광양읍 합강기수역입니다. 이 일대 20여만 제곱미터 면적에는 갈대가 군락을 이루고 노랑보리 저새, 수달 등 멸종 위기종들이 서식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생태적 가치를 간직한 이 일대, 자연 생태계 복원과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광양읍 합강 도시 생태적 복원 사업의 기본과 실시 설계 용역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시는 오는 2027년까지 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천 생태계 보전과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 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서 올해 상반기에 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하여 착공할 예정입니다. 딴섬을 중심으로 한 하구역 일원에 조류 대체 복합 서식처 조성, 논습지와 생태숲 조성, 갈대 군락지 물길 복원 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생태 쉼터와 조류 관찰 데크 등 철새들이 서식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생태 탐조 공간도 조성합니다. 광양 합강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을 통해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광양읍 합강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이 도심 속 지속 가능한 생태적 가치를 키워낼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3일절 연휴 동안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로 전남 동부 지역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해제됐는데요. 올겨울 강수량이 워낙 적은 데다 추가적인 비 소식도 없어 여전히 산불 우려가 큽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우산을 쓴 등산객들이 조심조심 산길을 따라 걷습니다. 봄비를 반가운 마음으로 마중 나온 시민들. 저수지에 오면 이 봄비에 새싹이 막 나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왔어요. 하지만 세찬 바람이 불며 날씨가 돌변하자 등산객들은 서둘러 발길을 돌립니다. 아침에 일찍 그때는 비가 안 와서 나왔는데 나오니까 조금 비가 오네요. 바람 안 부는 곳은 좀 괜찮았는데 여기 수원지 물 보이는 데는 바람이 불어서 조금 춥더라고요. 3일절 연휴 동안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남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또 전남 16개 시군에는 강풍특보가, 전남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내일 늦은 오후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5에서 30mm, 예상 적설은 전남 동부 내륙 1cm 내외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비의 영향으로 건조한 대기는 한층 해소됐습니다. 최근 여수, 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는 최대 11일 동안 건조특보가 이어졌는데 이번 비로 대기 중 습도가 30%대에서 60% 이상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산불 걱정은 덜었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올겨울 강수량은 최근 3년 중 가장 적고 추가 비 소식도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홍보 활동이 제일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읍면동에도 산불 감시원이 있어요. 11개 초소가 있어서 거기서 수시로 저희도 무전하면서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전체 산불 중 대부분은 봄철에 발생합니다. 앞으로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쓰레기 소각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침몰한 제22 서경호에 대해 실종자 가족들이 선체 인양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실종자 가족들은 수심 82m에 가라앉은 서경호를 인양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사고 원인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국민동의청원을 게시했습니다. 이들은 또 사고가 발생하면 구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어선보험 제도를 개선하거나 선박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등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2 서경호는 지난달 9일
여수시 거문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해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2일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23곳을 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 동부권에서도 광양시 다선거구, 고흥군 나선거구 등 2곳에서 기초의원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이틀간이며 선거운동은 20일부터 가능합니다. 국내 최초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가 신안 앞바다에서 본격 추진됩니다.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주민 반발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비용과 전력 개통 연계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됩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군 흑산도, 가고도, 홍도 인근 해역,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해상 풍력 자원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덴마크 기업 CIP는 이곳에서 4개 단지, 오는 2027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2기가와트 규모의 발전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해역에는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10기가와트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부유식 해상 풍력은 기존 고정식과 달리 터빈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방식입니다. 해저에 직접 기초를 세우지 않아 수심이 깊은 해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주민 반발이 적고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신안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주민들과 협의해서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기존 고정식보다 초기 설치 비용이 높고 생산된 전력을 안정적으로 육지로 공급하는 전력 개통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개정된 에너지 3법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풍력 인허가 과정이 간소화되어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필요한 송배정망 확충도 매우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부유식 해상풍력이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영국은 2017년 세계 최초로 30메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을 시작했고 노르웨이와 포르투갈도 각각 2023년과 2020년 상업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신안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해상풍력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관건은 기술력 확보와 경제성 개선입니다. 전국 최초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예향의 도시 목포는 수많은 판소리 명창을 배출해온 소리의 뿌리로 인정받고 있죠. 그런데 차세대 소리꾼들의 교육을 위한 마땅한 전수시설이 없어 그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청가를 부르는 맑은 목소리가 상가 건물에 찬 공기를 뚫고 퍼집니다. 목포의 판소리를 배우기 위해 3년여 전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이사를 온 임사랑 학생입니다.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나 이제 저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많은 이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목포에 와서 한번 배워보자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국악인 송가인과 김준수 씨를 지도한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박방금 씨를 포함해 1950년대부터 국가지정 문화재 명창을 다수 배출하며 판소리의 고장으로 명성을 이어온 목포. 하지만 현장의 현실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판소리의 명맥을 이을 지역의 콘텐츠는 찾아볼 수 없고 적절한 전수시설조차 없어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교습소가 유일한 판소리 학습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꼭 전수관이 필요해요. 마지막 우리 대에서 끊어지면 이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박방금 선생님의 판소리 전수소에는 울산과 창원 등 전국 곳곳의 교육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칫 판소리 명맥이 끊어질 위기 속에
지자체도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재 육성과 향후 목포시 관광객까지 방안을 검토해서 가장 최적의 교육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목포 관내 전체 학생들 중에 희망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모시고 주말 프로그램으로 지역에 계신 좋은 선생님들을 모셔서 최근 인기 드라마에서 목포 출신의 소리꾼이 등장하며 예향 도시로서 문화적 가치와 매력을 알린 목포. 뿌리 깊은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임업과 산림의 공익 직접 지불금의 온라인 접수를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겨 3월부터 진행합니다.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 등 임업에 종사하는지 기준에 따른 평가와 함께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등 의무사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남도는 올해 도내 임업인 4,200명에게 100억 원의 임업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측근 등 2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대의원 2명에게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고 15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 취항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광주시는 내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관광업계, 경제계 등의 광주공항 국제선 취항 요구를 담은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국토부의 회신 여부에 따라 국제선 항공 수요가 집중되는 오는 10월 이후 동계 시즌부터는 광주공항에서 국제선을 운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